옳지. 아기 잘했어, 자, 맛있는 거. 방석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먹어. 안녕하세요. 반려견 교육센터 호감의 행동마스터 권하영입니다. 발톱을 어디까지 잘라야 하고 어떤 각도로 잘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강제로 발을 붙잡고 발톱을 잘랐을 경우 결국에는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발톱을 자르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안전한 거야 라는 소개가 없이 무작정 발을 붙잡고 발톱을 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겁이 많은 성품의 반려견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서 표현하지 못하고 꼭 참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반려견이 발톱 자르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줄까요? 지금부터 저희 호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따라하시기 이전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간식으로 반려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식이 없으면 아이가 집중을 원하게 하지를 않으니까 간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려견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간식에 현혹되어서 기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선이 간식에 꽂혀 있거나 간식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목표하는 학습으로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동만이 주입되어서 근본적으로 반려견이 느낄 스트레스나 자극 완화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간식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아이가 손을 스스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 이름을 부르거나 손을 움직이면서 유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아이가 손에 관심을 갖게 할 건데요. 손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반려견의 경우는 쳐다보는 것부터 칭찬을 해주셔야 해요. 이 단계가 충분히 강화되었다면 클릭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텐데 손에 대해서 다가오려고 하거나 코를 터치했거나 이런 모든 행동에 다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 터치하는 행동이 충분히 강화되었다면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도록 할 건데요. 말을 하거나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보시면 코로 터치했는데 왜 칭찬이 안 나오지?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손을 올리는 표현을 해볼 거예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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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그 다음으로는 바닥에 놓여있는 발톱 깎기에 대한 긍정화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쳐다보는 것부터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쳐다보는 행동이 충분히 강화되면 적극적인 행동, 코를 터치하거나 다가오는 행동 같은 거에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이 발톱깎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눈앞에 들이대거나 움직이면서 보도록 유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려견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극에 대한 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발톱깎이는 움직이지 말고 고정시켜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간식을 보여주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려견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보호자님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스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아이 손을 잡았을 경우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내 손을 강제로 잡았어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반려견의 손을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강제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하는 반려견이 있긴 하지만 그 순간에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적이지 않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뇌물이 되어버린 간식의 힘이 없이는 스스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 호감의 기초교육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집중력이 낮은 반려견도 마찬가지고요.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견은 보호자님에게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톱 깎는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로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많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집중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건데, 정말로 집중을 할 줄 아는 반려견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간식이 없어도 테이블 위나 방석 위가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든 집중을 할 줄 압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손에 들고 있는 발톱깎이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손에 들고 있는 발톱깎이는 아이가 또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쳐다보는 것부터 코로 터치하는 것, 그리고 더 적극적인 행동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재롱이가 손을 제 손에 올리고 있으면 발톱깎이를 살짝만 대고 칭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칭찬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톱깎이를 인지하는 동시에 칭찬 사인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다음 과정으로는 발톱깎이를 대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걸로 강화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때도 칭찬 사인의 타이밍만 늦추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기다려가 되니까 타이밍을 중심으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교육을 하다 보면 잘했다라는 의미로 옳지 이렇게 보상이 없이 무의미한 사인만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옳지라는 사인은 그래 이렇게 해야 칭찬을 해줄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임과 동시에 보상, 즉 간식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무의미한 칭찬 사인의 남발은 타이밍의 정확성도 무너지고 칭찬의 힘이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옳지나 클릭 같은 칭찬의 사인을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간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에 넘어갈 때 믿음을 충분히 갖고 있나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교육을 하시다 보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실 텐데, 반려견은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걱정을 정말 내려놓았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인 발톱을 자르는 과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발톱을 자르는 과정을 처음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잭팟을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과정을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칭찬을 하는 것은 조그만 트릿 하나로도 괜찮지만 과정의 마무리는 늘 잭팟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잭팟 또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 호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톱을 자르실 때도 한 번에 10개를 다 자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자르고 칭찬을 하고, 내일은 2개를 자르고 칭찬하고, 그 다음 날은 3개를 자르고 칭찬을 하고 천천히 늘려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발톱을 자르고 나서 잭팟을 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옳지! 아이고 잘했어 재민이. 자, 맛있는 거 이렇게 큰 거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들고 어디가. 방석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먹어. 다른 것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절대로 먹고 있을 때 만지시면 안 돼요. 재롱이 잘했어, 먹어. 재롱이 먹어. 이렇게 호감의 교감 교육으로 발톱 깎기 교육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미 손을 만지는 것조차 어렵고 공격성까지 보이는 반려견이라고 한다면 기초 교육부터 탄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발톱을 깎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반려견의 짧은 생이 행복한 순간들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공부하는 반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